2021년 7월 9일 금요일 조국 전 장관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존인 씨가 다녔던 부산의전원 지도교수가 피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대전 이후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까마득하실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라고 비웃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언론이 부산의전원을 다니는 존인 씨는 학점이 낮아서 유급을 했는데 이상한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 특혜성 아니냐, 이거 뇌물 아니냐는 기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장학금은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건데 어떻게 성적이 낮아서 유급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팩트체크해보니까 그 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었고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이어서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기레기.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연도가 2016년 4월입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서울대 교수였고 심지어 무시무시한 503 정권의 야권 인사였습니다. 그때 제일 유명했던 자동차가 빨간 마티즈였어요. 전기차 같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최순실도 아니고 정유라도 아니고 조국 교수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걸 기어코 뇌물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가 거의 통일 대박 수준인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장학금을 검찰은 보험성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게 2017년 5월 10일이니까 그 전에 준 장학금은 조국 교수가 청와대로 갈 것을 미리 예견하고 준 보험성 특혜 장학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법률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다 보험성 특혜를 받은 거니까 전수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3번 장학금을 받은 것만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검찰이 생각하는 뇌물의 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술접대 비용은 한 방에 536만 원을 태우는데 대한민국 민정수석에게 3번에 걸쳐 600만 원을, 그것도 딸에게 개인 장학재단에서 외부 장학금으로 지급한 걸 뇌물로 받습니다. 아마 장학금도 11시 이후에 받았거나 96만 2천 원을 받았으면 불기소였을 텐데 2년 동안 3번 지급된 600만 원의 장학금을 뇌물로 봐서 장학금을 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모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김영란법까지 적용했어요. 이날 재판이 2시에 시작했는데 기자가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PC에서 발견된 조국 가족의 카톡 대화 다 공개되자마자 기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날 재판의 기사 제목은 거의 다 비밀 장학금 받은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라는 카톡이 있었다는 개똥같은 제목입니다. 제가 이날 기사 제목이 존인 장학금 특혜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바로 예상하고 커뮤니티에 미리 알리려고 했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너무 처참해서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언론이 존재하는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 가족 단톡방의 카톡 내용은 일단 원칙적으로 재판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그냥 꼼수로 법정에서 띄우는 PPT에 슬쩍 끼워 넣어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런 검사의 꼼수 앞에서 입을 닥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10원 한 장 못한 겁니다. 이 장학금을 비밀로 했다는 내용의 카톡은 알고 보니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대강당에서 공식적으로 수여식까지 했으니까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먼저 진행됐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 나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 노안중 피고인의 오랜 꿈은 부산대 원장이다. 꿈 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부산대 원장이 되기 위해 부산대 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민정수석인 조국 당시 교수에게 꾸준히 보험성 특혜로 장학금을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검사에 갑자기 길 가다가 버스에 치여 이 세계로 가는 듯한 수준의 논리 전개가 기사로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카톡방 공개되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심지어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부산에서 올라온 화끈한 변호인이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고 소르친 부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검찰 주장은 부산대 병원장은 최종적으로 그 후보 명단이 청와대 민정수석직으로 가기 때문에 노안중 교수가 병원장이 되려면 조국 민정수석이 뽑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안중 교수가 2018년 병원장에 지원한 것은 사실인데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후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청와대로 간 사실이 없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후보가 된 적이 없으니까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심지어 노환중 교수의 변호인은 2016년 당시에 처음 존인 씨에게 장학금을 줄 때 조국은 그냥 서울대 교수였지만 노환중은 양상부상대학교 병원장이었다. 조국 교수보다 더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무슨 보험성 특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존인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의전원 학생은 유급하면 그 학년을 처음부터 다시 다니기 때문에 1년을 통으로 쉽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지도교수가 면담을 합니다. 보통은 유급해서 돌아오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존인 씨의 경우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준 것이고 실제로 장학금이 힘이 되어 존인 씨는 의사국시에 합격했습니다. 노환중 교수는 돌아가신 선친의 호를 따서 7년간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검찰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 수도권 4단계라서 밖에서 이제 빵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